시험에 나오는 건 예외를 외워주셔야 합니다. 뭐냐면 열대 해상임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안 생기는 곳입니다. 첫 번째 적도 해상. 적도가 제일 뜨거운 거 아니야? 근데 적도에서는 태풍이 안 생긴다. 전향력이 없어서. 코리올리포스. 전향력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EMV, 오메가, 사인, 위도 이렇게 돼서 전향력의 크기가 위도항에 비례합니다. 근데 적도는 위도가 제로, 그래서 전향력이 제로가 됩니다. 전향력의 식, 지구와 2에서는 안 비하셔야 돼요. 실제로 계산도 합니다. 지구와 1에서는 계산은 안 합니다. 근데 뭐가 나오냐면 적도에서는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나와. 적도에서는 태풍부터 갈 건데 태풍의 발달부터 갈게. 태풍의 발달 에너지원. 태풍의 에너지원이 수증기의 자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생 장소가 열대 해상 이렇게 돼 있어. 수증기의 자멸로 열대 해상에서 생긴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뜨거운 바다야. 열대 해상. 열대 해상 이렇게 있는데 태양이 내리쬐. 되게 뜨겁죠. 어떻게 해? 공기가 상승하겠죠. 중학교 때 배웠듯이 공기가 상승하면 이슬점에 도달해서 구름이 생겨. 구름이 생기면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거든. 기체는 에너지 레벨이 높고 액체는 에너지 레벨이 낮아. 응결하게 되죠. 그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수증기가 구름이 되는 순간 에너지를 방출해. 이게 수증기의 자멸이야. 더 심플하게 말하면 열대해상에서 상승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생겼습니다. 그럼 에너지 빵 방출. 그럼 주변을 더 뜨겁게 하겠죠. 주변에서 또 상승기류. 그럼 구름 또 생겨? 에너지 빵. 그럼 이게 계속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바다니까 수증기가 무한에 가까워. 그래서 상승기류가 엄청나게 세집니다. 그럼 상승기류가 엄청 세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근데 이때 규모가 되게 크니까 전향력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수렴하게 됩니다. 계속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힘을 받아. 계속 가속해. 가속하다 보면 너무 빨라져서 풍속이 17m/s가 넘어가면 태풍이라고 이름이 딱 붙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예외를 외워주셔야 합니다. 뭐냐면 열대 해상임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안 생기는 곳입니다. 첫 번째 적도 해상. 적도가 제일 뜨거운 거 아니야? 근데 적도에서는 태풍이 안 생긴다. 전향력이 없어서. 코리올리포스. 전향력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EMV, 오메가, 사인, 위도 이렇게 돼서 전향력의 크기가 위도항에 비례합니다. 근데 적도는 위도가 제로, 그래서 전향력이 제로가 됩니다. 전향력의 식, 지구과학 2에서는 암기하셔야 돼요. 실제로 계산도 합니다. 지구과학 1에서는 계산은 안 한다. 근데 뭐만 나오냐면 적도에서는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나와. 적도에서는 뜨거워, 공기가 상승해. 그래서 주변에서 공기가 몰려드는데 회전을 안 하니까 가속이 안 되고 그냥 몰려들어서 비만 오는 거야. 페루 연안 가겠습니다. 페루 연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용승에 의해서 심해의 차가운 바닷물이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을 용승이라고 합니다. 용승에 의해서 수온이 낮다. 열대해상이면 수온이 한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페루는 이 정도까지 안 된다는 거지. 수온이 차가워서. 근데 왜 굳이 페루 앞바다에서 용승을 할까? 요거는 다음 단원에. 그래서 태풍이 발달했어. 근데 태풍이 이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태풍의 이동을 그려보겠습니다. 태풍의 이동을 먼저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그림이 등장하는데요. 고1 때 배웠던 대기 대순환 그림이야. 0도에서 30도 사이에 무슨 바람? 무역풍. 30도에서 60도 사이에는 편서풍. 60도에서 90도 사이에는 극동풍. 태풍은 어디서 생기냐면 적도가 아니라 적도보다 살짝 위 또는 살짝 아래에서 생긴다. 적도보다 살짝 위에서 생겼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위도 30도고요. 여기가 적도야. 그래서 북반구 같은 경우는 적도 위쪽에서 풍이 딱 생겼다고 합시다.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에서는 무역풍이 불고 중위도에서는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선아, 이거 태풍 생겼죠? 위로 올라가야 돼? 아래로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된다고요? 바람 이렇게 부는데요?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맞췄어요. 처음에 맞췄는데 답 바꾸면 원래 틀리잖아, 그치? 올라가야 돼요. 태풍 왜 올라가야 돼? 이렇게 생긴 태풍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 왜냐하면 태풍은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인데 전 지구에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지역이 적도예요. 근데 이 에너지 덩어리가 적도로 갈 수가 없지. 더 불안정해지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안정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태풍 생겼어? 위로 가야 돼요. 극으로 가야 돼요. 극이 제일 에너지가 없으니까. 근데 바람이 지금 어떻게 불어? 영향 받을 거 아니야. 무역풍의 영향으로 태풍이 어떻게 이동해? 이렇게. 태풍이 이렇게 이동해. 이걸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북서진한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다가 위도 30도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 태풍이 계속해서 위로 가야 돼. 극쪽으로 가야 돼요. 에너지를 수송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부족한 쪽으로. 그런데 편서풍이 어떻게 불어요? 이렇게 불고 있죠.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그럼 태풍은 어떻게 이동하겠어?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이동 속도가 더 빨라졌네. 그래서 위도 30도 부근을 지나면서 이동 방향이 바뀌면서 이동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이 지점을 전향점이라고 하고 이걸 전향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태풍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태풍도 저기압 이어서 북반구에서는 상승기류가 매우 강하면서 지상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바람이 어떻게 도냐면 반시계 방향으로요. 이 친구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렇게 가. 이렇게. 여기가 더 빠른 거죠. 풍속이. 원래 바람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니까 원래 풍향이랑 이동 방향이랑 똑같으니까 겹쳐져서 속도가 중복되니까 더 빠르다. 반대로 이쪽은 어때? 풍속이 느리겠죠. 진행 방향의 오른쪽을 위험 반원이라고 하고요. 반대쪽 왼쪽을 안전 반원이라고 합니다. 중위도에서도 마찬가지야. 태풍이 반시계로 도니까 얘가 이렇게 돌고 있죠. 그래서
이동 방향이랑 같은 이 오른쪽, 진행 경로의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다. 다음은 이제 태풍의 구조인데 이제 이걸 자를게. 잘라서 단면을 그릴 거야. 땅에 있고요. 여기가 태풍의 중심이라고 하자. 기압의 분포를 그리도록 할게요. 태풍의 단면을 싹 잘라서 거기에 기압을 조사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기압이 이런 식으로 분포해요. 태풍 주변은. 태풍 중심에서 기압이 가장 낮다. 저기압의 중심이니까. 기압 분포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풍속이 조금 어려워. 풍속을 한번 그려볼게요. 풍속을 이렇게 그려야 해요. 태풍의 중심으로 갈수록 풍속이 빨라집니다. 근데 태풍의 한가운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안 불죠? 태풍의 눈이죠, 이게. 왜 바람이 안 불고 날씨가 맑냐면 아까 하던 상상을 다시 이어서 하면 뜨거운 바다에서 공기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엄청나게 세게 상승해요. 그럼 주변에 있는 바람이 막 회전하면서 몰려요. 회전할 때 너무 빨라서 이 한가운데를 못 채워. 돌다가 원심력 때문에 한가운데를 못 채워서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 이게? 16km까지 올라가. 대륙공개면까지 올라가. 이거 뚫고 갈 수가 있어? 못 뚫어. 살짝 뚫긴 하는데 못 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발산해야죠. 북반구에서 시계로 돌죠. 모일 때는 반시계로 모이는데 발산할 때는 시계로 발산해. 북반구에서 반대야. 근데 이 한가운데 진공으로 남길 순 없잖아. 진공으로 못 남기니까 발산하는데 일부가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약하게 하강 기류가 있어서 구름이 안 생겨. 공기가 상승해야 구름이 생기는데 하강 기류가 있어서 한가운데 구름이 안 생겨서 뽕 뚫려 보여요. 그리고 지상에 있던 가속된 센 바람이 여기를 못 채워. 그래서 바람이 안 불어요. 이게 태풍 눈이에요. 그래서 관측이 이렇게 돼.